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개요를 요약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연산자와 표현식에 대한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 변수와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식을 만들고 그 결과값을 보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산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봤었습니다만 변수 및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호를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술 연산자,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이죠. 치환 연산자, 값을 배정하는 것이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산술 연산자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또 x 곱하기 y,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가 두 개 있으면 x를 y번 반복해서 곱한다. 즉 x의 y제곱이란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경우에는 슬래시만 표시하면 나눗3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었죠. 그리고 퍼센트 표시를 하면 x를 y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가 두 개가 될 때는 나눈 다음에 몫을 표현해달라는 것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산술 연산자가 됩니다. 치환 연산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등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배정하거나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나누기는 등등은 이렇게 업데이트하라는 명령의 단축형이라는 얘기도 우리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것이라면 여기 이렇게 이 부등호가 두 개 반복될 경우는 오른쪽으로 비트 값들을 비트 한 비트씩 쉬프트 해달라 또는 왼쪽으로 쉬프트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나머지로 업데이트를 하라든지 몫으로 업데이트를 하라든지, 그러니까 원래의 값을 없애고 몫으로 업데이트를 해달라 뭐 이런 표시가 되니까요. 쉽게 우리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 경우에는 equal자가 두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not equal 이런 말씀 지난 시간에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작다, 왼쪽이 더 크면 true 아니면 false, 크거나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복잡해질 때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연산자의 적용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x가 5보다 작고 그리고 x가 10보다 작고, 사실 논리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true가 되는데 여기서 true라면 괄호 안에 있는 true 값을 not을 통해 다시 false로 바꾸는 뭐 이런 것이죠. 비트 연산자는 이렇게 값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트 단위로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and, or, not이지만 비트 단위일 때는 and 표시나 vertical 바나 또는 이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이 카레트 표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x, y의 이진수 값이 있을 때 이것들을 비교해서 같은 각각의 위치 값에 모두 1일 때 1이 되고 그 이외에는 0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nd, or, not은 전부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레트 표시가 하나 있을 때는 이건 exclusive or인데 exclusive or는 왼쪽의 비트와 오른쪽의 비트를 각각 위치 값을 비교하되 그 중에 하나만 1일 때 1이 되고 하나도 1이 아니거나 아니면 1이 두 개 반복될 때는 0으로 세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단위에서도 이렇게 쉬프트 할 때 이런 부등호를 두 개 연거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연산자였고요. 가짓수가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한두 가지씩만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현식이라는 것은 이런 변수와 연산자, 함수 등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값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죠.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결과값에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자 경우에는 더하기로 표시한다면 문자와 문자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나중에 스트링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식들이 기본이 돼서 프로그램의 문장들이 만들어지죠. 문장들이 반복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파이더를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자 중에서 예컨대 산술 연산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니까 또 너무 쉬운 얘기니까 뭐 한두 가지만 보고 다른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x에다가 만약에 16이라는 값이 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에 3이라는 값이 배정되어 있다고 칠 때 그때 x에 y 하면 그러면 16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일 거고요. 또는 프린트에 x에 y로 나눈 나머지 값이 나올 거고요. 뭐 이런 식이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보기 좋게 할까요? 나누기를 하면 실수값이 나옵니다. 버전 3부터는 실수값으로 그 몫이 나오기 때문에 나눈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x 곱하기는 3이라고 하고 그리고 프린트 x를 하면 x가 원래의 x값으로부터 3이 곱해진 값으로 업데이트되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5에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맞느냐?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25 나누기 2한 몫이 그러면 12 몫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11과 같으냐? false 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로지컬 값 경우에도 우리가 특정한 변수에다가 직접 로지컬 변수 값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true 값이 false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not c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수행을 시키면 c가 false인데 not false니까 이번엔 true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즉 그 치환 연산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진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bin을 주면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0에 대해서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지금 바이너리로 101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옥탈로 해서 10을 주면 10진수 10은 8진수의 1, 2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제로의 O가 옥탈이고요. 제로의 B가 바이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헥스로 주면 잠깐요, 스펠링이 틀렸군요. 그래서 헥사 값으로는 A 1, 2, 3, 4, 5, 6, 7, 8, 9 다음에 A부터 시작하는 이런 값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비의 110 5와 제로비의 001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진수 110과 001의 5와 값으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bin으로 주면 이번에는 5와 값의 결과값이 이진수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5와가 아니라 and로 주면 and의 결과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카렛 표시를 주면요. 그러면 exclusive OR가 돼서 각각 110과 001 중에서 각각 위치 값에 1이 한 번만 나오는 것만 1로 세팅이 되고 두 번 나오는 것들은 0이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트 단위로 처리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자, 또는 예컨대 B에다가 어떤 값이 배정되어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까요? 지금 A에 어떤 값을 같이 넣어보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수행시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A가 5보다 같으냐? true이죠. 5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B가 15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A가 5보다 작다, true. 그리고 B가 15보다 작다, true, true and true, true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x에 3을 주고 y에 5를 주고 z에 x를 주었다면 그랬다면 z 역시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x와 y의 값이 같다? 같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z의 값이 같다? 같죠? 자, 그 다음에 y와 z 값이 같다? 같지 않죠? 자, 이번에는 x와 y 값이 같습니다만 x와 z 값이죠.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다? 맞습니다. 자, 조금 비비 틀어보면 이번에는 z인데 is 이냐? 아니죠. 자, 이번에는 is not. 자, 이런 식으로도 가볼 수 있겠죠. 자, 간단한 몇 가지 것들 살펴봤고요. 내친 김에 math library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math library는 숫자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의 라이브러리이고요. import math를 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th 점 하면은 math에서 math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컨대 log 10 하면 베이스가 10인 그런 로그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을 하면 3이 나오죠. 10의 3승은 1000이 맞습니다. 자, 또는 math.pow를 하면 제곱 숫자가 돼요. 그래서 5에 3 하면은 5의 세제곱이 되고요. 또는 math.exp를 하면 자연 로그 밑수 2를 갖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3을 하면 2의 3승 값이 나오거나 math.squareroot 해서 64를 주면 루트 64는 8이 나오겠죠. 또는 math.py 같은 상수를 주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수행을 시키면 내장되어 있는 상수값이 적용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input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name equal 한 다음에 input하고 your name 퀘스천 마크를 준 다음에 한 칸 띄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s를 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이때 여기에 %로 연결해서 name이라고 주면 위에서 입력받은 name이란 변수에 저장된 값이 %s 스트링 값으로
대응이 돼서 출력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걸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수행을 해보면 your name 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킴이라고 주면 good day Mr. Kim, 즉 입력받은 킴이란 내용이 name에 저장이 되고 name이 %s에 해당되는 스트링 값으로 대응이 되어서 출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타입의 name을 보면 스트링인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input your name이 아니라 your number라고 주고 변수 이름을 number라고 받아보죠. 그리고 여기를 good number 라고 하고 퍼센트로 디지트로 주고요. 그 다음에 넘버를 주면 넘버 77 했을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formatted printing 포맷을 정해서 인쇄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d로 주면 숫자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타입의 넘버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d가 아니라 %s로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키면 굿넘버 77이라고 찍히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에 숫자 계산을 하거나 숫자에 대한 대소 구분을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입력받은 것들이요. 여기서 입력받은 것을 int로 바꿔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 이 숫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입력을 받으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88이라고 쳤으면 출력은 되는데 이때 프린트 넘버를 하면 이때 이 값은 겉으로 보기엔 88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링 값이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인풋으로 받으면 모든 인풋된 값은 어떤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타입은 숫자나 아니면 로지컬 값 어떤 값이든 전부 스트링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바로 출력이 되지만 출력할 때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논리 연산을 한다면 논리 값으로 또는 숫자 연산을 한다면 숫자로 형 변환을 시켜줘야만 된다는 것,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간단한 실습을 해봤고요. 관련해서 실습 과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특정 숫자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요. 인풋 명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한 다음에 짝수이면 입력 숫자는 짝수입니다. 만약에 홀수라면 입력 숫자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그런 과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중에 연산자와 표현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간단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